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클리 뉴스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민선 7기 임기가 반환점에 접어드는 해인데요. 도내 단체장들의 신년사에는 어떤 메시지가 담겼을까요?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승조 충남도지사의 신년사에는 미래와 비전이라는 단어가 눈에 띕니다. 양 지사는 그동안 추진해온 8대 핵심 과제를 발전시키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2020년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충남의 비전은 해양 신산업의 중심 충남이라며 일자리 창출 10만 개와 기업 1000개 육성, 생산 유발 25조 원, 그리고 관광객 3천만 명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양극화의 위기 앞에서 지금껏 추진해온 핵심 과제는 발전시키고 가시적인 도정 성과를 창출해 내겠습니다. 충남의 장기 과제는 더욱 세밀히 살피며 미래 10년을 좌우할 전략과제 추진에도 전념하겠습니다. 유병국 충남도의회 의장의 키워드는 소통과 참여입니다. 유 의장은 열린 의정과 공감 의정, 책임 의정 등 3대 비전을 바탕으로 도민만을 위한 의정을 펼치겠다며 이를 위해선 도민 모두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의정을 실천하기 위해 도민과의 소통을 넓혀나가고 적극적인 의정과 연구하는 자세로 의정 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무상교육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김 교육감은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실시한 3대 무상교육은 우리나라 교육계의 한 획을 긋는 역사적인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올해부터는 사립유치원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 학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충남의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5세 모든 유아들에게도 교육비를 지원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하는 전국 최초의 교육청이 됩니다. 이 밖에 천안시장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구만섭 부시장은 통합과 포용을, 오세훈 아산시장은 제2의 도약을 신년사의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습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총선과 보궐선거가 있는 2020년 경자년에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는데요. 충남의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을 계속해서 송용환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새해부터 천안에서 출산을 하는 모든 부모들에겐 출산 축하금이 지급됩니다. 기존에는 셋째 자녀부터 100만 원이 지급됐지만 이제는 첫째와 둘째를 출산해도 각각 30만 원과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도내 읍면지역 등 농어촌 지역에 한정됐던 임산부 119 구급 서비스도 지역에 상관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시내버스에선 공공 와이파이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동안 일부 시내버스에만 제공됐지만 도내 모든 시내버스로 확대돼 서민들의 통신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만 5세 아동부터 사립유치원 교육비도 지원됩니다. 관련 조례안이 보류돼 전체 예산을 확보하진 못했지만 교육청은 1인당 매월 19만 7,600원의 교육비를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농가소득 보전 차원에서 농업과 임업, 어업인에게 연간 60만 원의 농가수당도 지급됩니다. 도내 16만 5천여 명이 대상으로 연말에 현금 또는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또 농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졌을 땐 최근 5년간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차액의 일부를 지원하는 농산물 가격 안전제도 시행됩니다. 지자체장이 겸임했던 체육회장 자리도 대의원 선거를 통해 별도로 선출합니다. 충남도 체육회장은 오는 14일, 천안과 아산시 체육회장은 오는 15일에 선거를 치릅니다. 티브로드 뉴스 송용환입니다. 정부가 처음으로 지정한 문화도시에 천안시가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제가 아닌 문화의 지역 균형 발전이 문화도시의 목적인데요. 천안시는 문화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천안시를 문화도시로 지정했습니다. 문화도시는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그 지역만의 문화를 강화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전국에서 7곳이 선정됐고
충남권에서는 천안이 유일합니다. 천안시는 시민의 문화 자주권, 문화 독립을 강조했습니다. 천안 지역이 수도권하고 연접해 있어가지고 대부분 이제 그 수도권의 예술을 갖다 우리가 따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라 앞으로는 이제 천안만의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서 여기서 문화를 독립시키자. 문화도시 지정으로 시는 2024년까지 국비 등 197억 5천만 원을 투입합니다. 이를 통해 시는 문화를 산업으로 발전시켜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 확보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문화예술인들한테도 창작 활동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이 제안해서 우리가 사업에 공모할 수도 있고 문화를 산업으로 또 육성하기 위해서 문화산업 쪽에 이제 창업을 한다든가 그런 쪽으로도 이제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죠. 또 시민들이 장소와 시간에 상관없이 언제 어디서든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시내 곳곳에 문화 거점을 조성하고 농촌 마을에는 찾아가는 무대와 문화 강좌를 열어 문화 소외 지역을 없앤다는 계획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천안시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이 경부선 두정역 북부 출입구 신설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15,000명이 이용하는 두정역은 외부 출입구가 한 곳밖에 없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져 왔습니다. 이번 공사로 두정 1교에 930제곱미터 규모의 출입구를 비롯해 인도교와 에스컬레이터 등을 2022년 2월까지 설치합니다. 천안시 콜센터 대표 번호가 1월부터 1422-36번으로 변경됩니다. 기존 1577-3900번은 전화를 거는 시민이 요금을 부담하는 체계로 시는 1월부터 대표 번호를 1422-36번으로 변경하고 무료 전화 상담 서비스로 전환합니다. 천안시 콜센터는 2009년 개소 이후 380만 건의 전화 상담을 해오고 있으며 하루 평균 1,600건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산한 철강 공장에서 염산이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약 1,000리터가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장동원 기자입니다. 아산 배미동 한 철강 공장. 이일 아침 7시 10분쯤 염산을 보관 중이던 탱크에서 유증기가 새어나온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당시 6만 리터 용량 탱크에는 절반에 가까운 염산 2만 6천 리터가 담겨 있었고 이 중 약 1,00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염산은 철판 표면 녹을 제거하는 데 쓰였던 것으로 공장에서는 유출에 대비해 탱크를 벽으로 막아둔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고 공장 외부로 유출된 염산도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남아있던 염산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상부 쪽에 볼트가 살짝 풀렸던 것처럼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다 뺀 거죠. 그 안에 있는 염산을 회수 차량으로 다 빼가지고 거기에는 이제 염산이 없는 걸로 만들었습니다. 한편 아산시가 공장 인근 2km까지를 측정한 결과 염산 독성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시와 금강유역환경청 등은 정확한 사고 경위와 위법 사항 등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티브로드 뉴스 장동원입니다. 윤찬수 아산시 신임 부시장이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습니다. 윤 부시장은 1988년 청양군에서 공직을 시작해 충남도 에너지산업과장과 안전정책과장, 투자입직과장 등을 지냈습니다. 한편 윤 부시장은 취임사를 통해 시민의 관점에 맞춘 행정, 지역경제 활성화, 청렴한 행정 등을 강조했습니다. 아산 무궁화 박동혁 감독이 오는 2월 시민구단으로 탈바꿈하는 충남아산FC의 지휘봉을 계속해서 잡습니다. 충남아산은 최근 박동혁 감독과 재계약을 체결하고 코칭 스태프 구성을 완료했습니다. 2017 시즌 수석 코치로 부임한 박 감독은 지난 2018 시즌 처음으로 감독을 맡아 아산의 K리그2 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오는 3월부터 세종시에도 지역화폐가 도입될 예정이 있는 등 새해 들어 새로 도입되거나 달라지는 제도가 여럿 있는데요. 알아두면 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김우순 기자가 정리해봤습니다. 오는 3월부턴 세종시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지역화폐 일명 여민전이 출시됩니다. 최초 70억 원을 발행할 예정으로 지역 자금의 관외 유출을 막는 한편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함으로써 지역 상권 활성화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여성 장애인에 대한 출산과 양육 지원 사업도 확대 시행됩니다. 기존 100만 원씩 지원하던 출산 지원금은 장애 정도에 따라 최대 100만 원을 추가 지원하고 새로 시행되는 양육 지원금은 만 24개월 이하 영아를 대상으로 1인당 월 1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로 신설되는 기관도 있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세종사무소가 오는 3월 문을 열 예정으로 그동안 세종시 농업인들이 농업경영체 등록 등 농업 관련 민원을 보기 위해 공주까지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9월부턴 모든 학교급식 식재료가 새로 설립되는 공공급식 지원센터를 통해 일괄 공급됩니다. 학교급식에 지역의 우수한 식재료를 우선 공급함으로써 공공성과 안전성이 확보될 전망입니다. 대중교통 관련 달라지는 것들도 여럿 있습니다. 현재 신도시 안에서 U자형으로 운행되고 있는 900번 내부순환 BRT가 오는 16일부터 완전 개통되고 개통 시점에 맞춰 대용량 전기 굴절버스가 투입돼 대중교통 중심 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춰나가게 됩니다. 또 지난달 장군면을 대상으로 시범 운행에 들어간 부르면 달려가는 수요 응답형 버스가 확대 도입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광역 알뜰교통카드가 본격 도입돼 교통비 절감 혜택을 제공하고 현재 1, 2생활권에서만 서비스되고 있는 공유 전기자전거가 7월부턴 신도시 모든 생활권으로 확대될 계획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조치원역에 설치된 자전거 보관소가 넉 달째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임시 폐쇄 조치에 들어간 건데 무슨 일일까요? 김장섭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저는 지금 조치원역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에는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요. 어찌된 일인지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취재했습니다. 24시간 무료로 운영됐던 조치원역 자전거 보관소입니다. 자전거 200대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하지만 어찌된 일인지 보관소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임시 폐쇄됐다는 안내문이 붙어 있고 자전거는 보관소 안이 아닌 밖에 쭉 늘어서 있습니다. 폐쇄에 들어간 지 벌써 넉 달째. 역 반대편에 대체 시설이 있긴 하지만 너무 멀어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은 심해지고 있습니다. 비 오거나 눈 오거나 하면 여기다 놓으면 자전거 이제 녹슬기도 하고 일단 이거 자전거 타워를 만들어놨는데 못 쓴다는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보관소가 폐쇄된 이유는 노숙인들이 시설을 다른 용도로 무분별하게 이용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안에서 자고 술 먹고 그래갖고 이래 된 거예요. 이용 수칙을 지켜달라는 안내문도 설치했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민원이 계속되면서 결국 세종시는 임시 폐쇄를 결정했습니다. 자전거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지고 있지만 노숙인들의 무분별한 이용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운영 방식을 놓고 검토만 길어지고 있습니다. 상시 예산 열지 아니면은 오전에 열고 닫고 할지 이렇게 해서 검토 중에 있거든요. 다만 세종시는 자전거 이용이 많아지는 봄까지는 운영 방식을 결정해 자전거 보관소 운영을 재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공공시설물 이용 수칙을 잘 지키지 않는 일부 시민들 탓에 애꿎은 자전거 이용자들만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TV로드 뉴스 김장섭입니다. 얼마 전 세종시의 생활 폐기물 발생이 급증하면서 쓰레기 위탁 처리 비용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친환경 종합타운 조성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기준 세종시의 하루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144톤으로 3년 전과 비교해 150%나 급증했습니다. 전동면과 가람동 등 두 곳에 폐기물 처리 시설이 운영 중이지만 실제 하루 처리 용량은 58톤에 불과해 세종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절반 이상을 민간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른 처리 비용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세종시와 행복청, LH 세종특별본부 등 3개 기관이 추진해온 친환경 종합타운 건립의 가시적인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오는 2024년까지 음식물 쓰레기를 포함해 하루 480톤까지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처리 시설을 건립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제 가연성 폐기물들을 이제 다 처리하게 되는데요. 그건 이제 굉장히 여유를 둬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게 되면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전량 처리가 가능합니다. 총 사업비 규모는 최종 설계안이 나와야 확정되겠지만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 중 1,660억 원은 LH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했습니다. 또 친환경 종합타운 안엔 폐기물 처리 시설뿐 아니라 공원이나 체육시설과 같은 다양한 주민 지원 시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제 관건은 과연 입지가 어디로 결정되느냐 여부입니다. 세종시는 입지 선정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하반기 중 선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지만 사실상 읍면 지역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LH에서 이 택지 개발 부담금에 따른 이 폐기물 처리 설치 비용을 받는다는 것은 신도시 지역에다는 이 폐기물 처리소 안 짓겠다는 얘기하고 같은 겁니다. 그렇다고 보면 읍면적으로 가는 건 맞을 것 같고요. 공모를 통해서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제 입지를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세종시는 친환경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시설로 조성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일부 주민들 사이에선 여전히 부정적 이미지가 큰 만큼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TV로드 뉴스 김우순입니다. 세종시 전희초등학교 인근에 16세대 규모의 공공임대주택이 건립됩니다. 세종시는 세종형 사랑의 집 짓기 사업의 일환으로 전희면 읍내리 일원 1,350제곱미터 면적에 오는 6월 준공을 목표로 공공임대주택을 건립한다고 밝혔습니다. 임대료는 주변 지역의 30에서 40% 수준으로 책정될 예정이며 다음 달 중 생계급여 수급자 등 주거 약자를 대상으로 입주자 모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세종시의 15세 이상 40세 미만의 청년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34.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세종시가 실시한 2019년 청년 사회경제 실태조사를 통해 집계된 것으로 이 중 동지역에 거주하는 비율은 76%에 달했습니다. 또 청년의 90.6%는 다른 지역에서 전입했고 세종으로 전입하기 전 거주지는 대전이 35.9%, 수도권이 31.7% 순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번 조사는 지난 6월 3일부터 보름 동안 세종시 청년 1,5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34%포인트입니다. 올해는 풍요와 번영을 상징한다는 쥐띠의 경자년입니다. 올 한 해도 시청자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만복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세대별 쥐띠생들의 새해 소망 들으면서 오늘 뉴스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올해는 경자년 쥐의 해인데요. 12지의 첫 번째 동물인 쥐처럼 앞으로 한 달 뒤 만나게 될 우리 아가가 부지런하고 지혜로운 아이로 자랐으면 좋겠고요.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뽀리야 사랑해.
발전해서 열심히 공부도 하고 해서 돈 많이 벌어서 큰 빌딩도 사게 드릴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제가 다음 달에 졸업을 하는데 졸업과 동시에 저희 학교 학과 조교로 일을 하게 됐어요. 첫 사회생활이라서 부족한 점도 많지만 교수님들과 학생들이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2월에는) 저의 첫 아이가 태어날 예정입니다. 새해에는 태어날 아이와 저 그리고 저희 아내와 함께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큰 소망은 아들이 아직 취업을 못하고 있어가지고 우선 취업, 내년에는 꼭 좀 취업을 했으면, 손녀도 한 명 있는데 손녀 건강하게 학교 다 다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건강해라. 항상 자나깨나 눈만 정신만 나면 그거 신경 써요. 차 몰고 다니니까 차 몰고 다녀서 그게 항상 머리가 신경이 가고 건강이 첫째다 그것뿐이에요.